(2027년) 아시안컵 조추첨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아시아 축구계는 묘하고도 복잡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UAE,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그리고 플레이오프 승자와 함께 2조에 편성된 소식은 외견상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결과로 평가받았습니다. 일본과 이란 같은 전통의 강호들을 피해갔으며 사우디와 호주 등 중동과 오세아니아의 강팀들이 정반대 조에 배치됨에 따라 한국이 조별리그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 축구 매체들도 대체로 한국이 꽤 좋은 조를 받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축구 내부와 아시아 축구 전반의 분위기는 낙관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묘한 긴장감과 무거운 압박감이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축하의 목소리보다는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는 무거운 기대와 부담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은 명확합니다. 한국 축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심리적 상황과 현실적인 배경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가 손흥민 선수에게 라스트 댄스, 마지막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그 무게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세계 최고 수준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고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내에서 가장 크게 지적받는 부분은 우승컵 부재입니다. 특히 아시안컵 무대는 손흥민에게 가장 잔인한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2015년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에서의 눈물, 2019년 충격적인 조별리그 탈락, 그리고 2023년 카타르 대회에서의 참담한 성적까지 한국은 늘 우승 후보였음에도 매번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누적되면서 이번 대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수식어를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2027년 대회 시점에서 손흥민은 만 34세가 됩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노세기에 접어드는 나이지만 그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은 여전히 팀의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의 체력과 경기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67년 무관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황금 세대의 도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1960년 이후 한국이 아시안컵 우승을 단 한 차례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무려 67년 동안 한국 축구는 아시안컵 정상과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도 최근 들어 우승 경험을 쌓으며 아시아 축구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무관의 기간과 반복된 실패는 한국 축구 팬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팀의 분위기 역시 과거처럼 압도적인 강팀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팀 구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아시안컵은 단순한 우승 도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승 후보라는 찬사보다는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과 불안이 더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조 추첨 직후 가장 주목받은 팀은 의외로 한국이 아닌 같은 조에 속한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축구 팬들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국인 감독 김상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한국 축구의 전략과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는 점이 현지 매체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과 같은 조에 편성된 것 자체가 부담과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겠지만 이번에는 베트남 팬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한국팀이 압박을 받을 때 어떤 흐름으로 흔들리는지 그리고 큰 경기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한국을 상대로 연령별 대회 등에서 자신감을 얻은 최근 성과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때문에 베트남 팬들은 손흥민이 있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축구 전반의 분위기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한국과 일본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고 선수들의 체력과 조직력, 전술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베트남보다 더 위험한 상대로 UAE를 지목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번 대회가 사우디에서 개최된다는 점이 한국에게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중동 지역 원정 경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고, 경기 중 압박감이 커질수록 플레이가 답답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중동 특유의 열정적이고 거친 분위기 속에서 외의 압박과 환경이 한국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지금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선입니다. 분명 한국은 아시아 축구에서 대표적인 우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불안한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압도적인 경기력과 자신감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모습이 줄어들었고, 점차 손흥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 개인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그가 대표팀의 중심이자 마지막 희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계속해서 떠안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한국 축구는 예상보다 훨씬 큰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조별리그 탈락 이상의 문제들이 드러났고, 감독 논란과 선수단 내부 불화까지 공개되며 대표팀 분위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다는 점에서 해외 축구 전문가들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대표팀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승리할 때는 당연히 빛나는 선수였지만 패배의 순간에는 무거운 비난과 부담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너무 오래 이어지면서 한국 축구는 여전히 손흥민이 있어야만 한다는 평가와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손흥민 외에도 뛰어난 선수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팀 분위기를 뒤집을 만한 조력자 역할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해외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불안하게 바라보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손흥민 이후 한국 축구가 자립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 2027년 사우디 대회에서 그 현실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날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는 무대입니다. 좋은 조편성과 2026년 월드컵 출전을 밑바탕으로 전력 약화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또다시 실패한다면 한국 축구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크게 흔들릴 것이고, 왜 우승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보다 손흥민 이후 한국 축구는 괜찮은가라는 더 무거운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단지 한 선수의 마지막 도전이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가 다음 세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시험받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패배가 반복된다면 2027년 사우디 아시안컵은 한국 축구 역사의 가장 차갑고 쓰라린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무대가 되어버린 이번 대회는 일본과 이란 같은 경쟁자를 피해 좋은 조를 받았음에도 결과를 내지 못하면 변명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베트남의 김상식 감독과 팀이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고, UAE가 중동 환경을 이용해 한국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전체가 우승 후보이자 동시에 가장 불안한 강팀으로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압박과 기대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지만 대표팀 우승컵만은 끝내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더욱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경기 내용보다 먼저 손흥민 시대에도 아시안컵 우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씁쓸한 평가가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번 실패는 단순한 탈락이 아닌 한국 축구 전체가 안고 가야 할 상처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한국 축구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승을 기대하는 목소리보다는 또 무너질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7년 사우디의 밤은 과연 손흥민 시대 최고의 영광으로 남을지, 아니면 가장 쓰라린 마무리로 기억될지 아시아 축구 전체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명보 감독 체제가 과연 67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축구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축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함께 응원합시다.